안녕하세요. 4월 27일 아침입니다. 잠깐 또 짬을 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편 158쪽 사진 4-19는 양쪽 무지외반증 사진이다. 무지외반증이 뭔지 알죠? 모지, 엄마가 되는 발가락,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이 손발이, 예를 들면은 손발에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다리에 해당이 된다. 한쪽 다리. 결국은 엄지발가락이 결국은 힘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허리가 힘을 못 쓰게 된다. 중력을 지탱할 수가 없다. 무지외반증은 하이힐을 신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정형외과 의사라든가 또 일반인들한테 또 비난을 받으니까 한 50번 양보해서 하이힐을 신어서도 생기기지만은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하이힐이 없던 시절에도 무지외반증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옛날에는 뭐 집신 신었잖아요. 또 맨발로 다니고 예를 들면 그럴 때도 그 무지외반증이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 대물림 된 경우다. 엄마 탓, 조상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은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내 아픔의 깊이와 뿌리가 깊다라는 얘기예요. 원장님, 전 1년 전부터 아팠는데요. 원장님, 전 어제부터 아팠는데요. 그럼 하루만 치료하면 되겠네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어제부터 아픈 거니까 하루만 고생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잔해물이 뭐 한 거예요? 넘친 거예요. 여기에 잔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들은 있다고 할 거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하겠지만은 결국 잔해물이 어떻게 돼요? 넘쳐야지만이 잔해물이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빈 잔이나 채워지지 않은 잔이나 물에 똑같이 뭐라고 인지한다? 우리 몸에서는 없다. OX다 이거죠. 컴퓨터로 따지나요? 01, 01 이런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체파동을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생리 또는 우리 몸이 아프다는 의미, 건강과 환자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양방에서는 잔해물이 넘쳐야지만이 환자다. 잔해물이 찰 때까지는 다 정상으로 인지한다라는 거죠. 또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조기검진에 목을 매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기암을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동원리 관점에서는 암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전염되기도 예를 들면 감염되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내 몸 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숨어져 있다가 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귀에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발동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방공시대 때는 간첩이 휴전선을 통해서 또는 배를 통해서 나룻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또는 산을 통해서 침투해서 온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동네 주변에 뭐라고 그래 난파 간첩이라고 그러나요? 미리 아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암닉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건강한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감염을 옮겨서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상대가 기침을 해서 나도 기침을 한다라는 식인데 그거는 서양의학적인 관점인 거고 결국은 내 몸이 내 환경이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발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다, 예를 들면 바이텀에 뿌렸다, 뭐 길가에 아스팔트에 뿌렸다, 내지 옥토에 뿌렸다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 탓이 아니다. 그게 씨 어디에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의학이나 또는 인체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서양의학보다는 한의학에 가깝다. 한의학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현대의 한의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한의학이라는 것은 한의학의 원료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양의사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주 호황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신속항원 검사다, 자가 신속 검사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진단에 목매지만은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아류로 따라가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열심히 양의사는 하세요. 우리는 체질, 면역 또는 롱코비드를 치료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약으로 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한의학이 더 성장하려면은 독자적으로 자꾸 이 제도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일이 아니라 어떻든 치고받든 그 영업을 해야 된다. 또는 내지는 말 그대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양의사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결국은 이 롱코비드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결국은 진화라는 의미 속에서 결국은 초기에는 치명적인 한쪽의 어떤 그런 치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어느 국소 부위에 국소 지역의 치명적인 입장이 되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 확산이나 희산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잔해물이 찰 때는 어떻게 돼 이쪽 잔해만 집중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되는과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넘친다는 의미는 확산이고 퍼지는 거다. 빼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치명력은 떨어진다라는 특성을 이용한다라는 측면들이 돼야 된다. 무조건 가둔다고 해서 봉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초기에 또는 지금 중국 상하이 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그런 봉쇄 정책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지연이 된다 하지만은 그것은 지연책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또 내지는 그 의미 속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시켜서 어떻게 돼요? 아사 상태로 만들어서 포기한다는 의미죠. 전체를 위해서 내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 썩으니까 잘라내 버린다는 개념이 강한 거죠. 하지만은 그런 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 전체와 부분과 전체의 조화, 균형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당장은 그 함부를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도려낸 함부, 상처, 아픔 때문에 몸 전체가 괴사된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김수 어머님이 저 밖에서 지금 귀가 워낙 안 들리시고 난청이셔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니까 제가 지금 제가 그분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그분한테 전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잠겨버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파동원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집중을 받으려면은 제가 저 김수 어머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야 되는 거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잡음이 많냐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중의 상태에서는 분산이 답인 거고 분산 희석인 과정 속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집중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치료다. 다만 그것이 백신이냐 마스크냐 사회적 거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코로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염력, 아주 급속도로 빠른 전염력인 거고 감염력인 거고 또한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양성에서 음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롱코비드로 후유증을 남긴다라는 거잖아요. 전신 무력감, 피로감, 허리 통증, 전신 근육통, 피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어지럼증, 우울증, 불면, 불안, 소화장애, 예를 들면 이런 입맛을 못 느끼는 거, 냄새를 못 맡는 거, 기침, 가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백신으로 또는 격리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또 결국은 이런 거에 발맞춰서 대형 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또는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
뭐 전문 클리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문화를 또는 내지는 그런 것들을 표방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의 이 치료의 장점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저렇게 특수 클리닉을 표방하고 있으면은 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잘 고치겠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믿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도 또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뭐 저도 찡찡댄다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한의사인 입장에서 이 한약이 침이 이런 롱 코비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선택지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파워 게임에서 밀린다라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요즘 뭐 장애인들이 그분들이 세상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들도 교통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의 자유를 달라라는 부분 속에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벌이는 부분들처럼 결국 관심을 끌어서라도 어떻든 간에 내지는 그렇게 인정받거나 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처럼 어떻든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해결된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의사들이 또는 한의학이 일반인들한테 또는 정부에 뭔가 어필이 돼야 될 부분들은 있다. 우는 놈한테 떼쓰는 놈한테 뭐라 하나라도 더 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어떻든 그게 세상이 작동하는 이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지의 반증이든 또는 내지는 뭐 모든 아픔이 결국은 뭐예요? 엄마 탓, 아버지 탓, 조상 탓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다. 아픔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젊을 때부터 건강할 때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발목이 지금 파동원리로 봤을 때 왼쪽 발목이 언젠가는 다치겠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조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예를 들면 일진이 안 좋다 그러면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다칠 거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이런 통증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또는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삶이 뭐고 죽음이 뭔지 건강이 뭔지를 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재정립을 하는 것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을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비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비바람을 또는 파도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예방이나 관심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무릎에 해당이 되는 대형자리인 엄지발가락의 중간마디가 흰 게 무지해반증이니까 이 무지해반증은 결국은 뭐예요? 그 무지해반증에 해당이 되는 반대편 무릎이나 또는 대형자리 관점에서는 반대편 무릎인 거고 시소의 관점, 예를 들면 줄다리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무릎을 잡아당기고 있는 반대편은 어디예요? 다리로 따지면은 발목이겠고 예를 들면 대퇴골로 따진다면은 고관절이나 허리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허리의 제2 통증 자리다. 또 허리를 실상의 통증 또는 제일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엄지발가락 중간마디는 제2통증, 허리에 또는 발목에 또는 반대편 무릎에 제2통증이나 허상의 통증이다. 예를 들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왔지만 실제 원인은 그 허리의 통증, 허리가 원인이 됐지만은 그 아픔은 어떻게 돼요? 파동이 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허리에 해당이 되는 제2통증 자리, 손목이나 발목 또는 무릎이나 이런 데 통증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뒤통수한테 딱 맞았다. 아야 하는 순간 처음에는 뒤통수가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물감이 퍼지듯이 희석이 되듯이 그 몸 전체에 어떻게 통증이 어떻게 돼요? 뒤통수에 맞은 충격이 분산되는 거죠. 그 분산된 것을 뭐라고 그런다? 허상이다. 실제 맞은 것은 뒤통수니까 뒤통수는 실상
국의 제일 통증, 제일 아픈 통증이고 분산돼서 희석되어서 몸 전체에 퍼져나간 파도를 허상의 통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또 시간 관계상 또 진료도 해야 되고 또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을 찍고 또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